네, 순회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 1학년 한국사하고 3학년 동아시아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수업은 3학년 동아시아사 수업인데요. 아마 뭐 3학년 고3 수업 들어가신 선생님들께서는 분위기를 대강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또 많다 보니까 좀 수업 분위기가 굉장히 차분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무기력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또 새벽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찌든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라는 과목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조금 재미있게 그리고 심층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좀 수업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목을 보시면은 집밥처럼 소박한 사료탐구 수업이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들, 저는 뭐 칠판에 뭐 갖다 붙이고 뭔가 뭐 화려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수업할 때 진짜 교과서랑 학습지를 들고 가는데요. 근데 이 학습지 안에 진짜 그 엑기스처럼 제 모든 수업의 노하우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습지를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그리고 사료 탐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수업 주제는 뭐 지금 학기 초여서 학기 초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주제, 동아시아 선사 문화와 국가의 성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했어요. 아마 첫 단원이고, 또 아이들이 동아시아사라는 뭐 어떤 범위, 지역적 범위, 그리고 어떤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또 선사 문화 하면은 사실 이야기할 게 많이 없긴 하거든요. 그냥 유물 사진 설명하고 어느 지역에 어떤 유물이 있다 이런 정도인데, 그거를 아이들이 좀 어떻게 유물 사진만 뭐 보고 어느 지역이다 이런 연결 짓는 것만이 아닌 조금 그 지역적인 특징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고민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포인트 동아시아사 선사 문화와 국가의 성립, 그리고 성취 기준 참고하시고요. 수업 전 고민 지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3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화려하거나 뭐 되게 복잡한 수업보다는 심플하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수능에도 이제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깊게 들어가는 그런 수업을 좀 구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핵심은요. 사료를 접하면서 이제 어려운 개념들, 이것들을 학생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구성은 일단은 매 차시 사료 탐구 학습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도 나가야 되는, 그리고 이론적인 강의를 다 하고 나서 보통은 중단원이 하나 끝날 때쯤 합니다. 시기상으로 보면은 한 2주에 한 번 또는 빠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3차시에서 5차시 사이 내에서 한 번씩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아예 1시간은 통째로 이렇게 사료 탐구 수업을 해요. 자, 그때 수업 구성을 좀 보시면요. 자, 일단은 사전에 모둠을 구성을 해 놓습니다. 3명 또는 4명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요. 제 경험상 5명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4명 이상이 돼버리면은 그 중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둠 인원은 이제 최대 4명으로 조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둠별 사료탐구학습과 관련된 전시학습, 우리가 이전 시간에 선사문화, 신석기, 청동기 문화 이런 것들 배웠지, 전시학습 하긴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모둠별로 자료와 학습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읽게 하고 모둠별 해결 시간을 저는 좀 넉넉하게 줘요. 뭐 공부를 잘하고 동아시아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뭐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겠지만, 조금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좀 있긴 있거든요. 뭐 수능을 선택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학생들은 조금 배움의 속도가 느린 학생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꼼꼼하게 풀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넉넉하게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와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습지와 교과서만을 들고 가기 때문에 칠판에 학생들이 탐구한 결과를 스스로 적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모든별 탐구 활동의 이제 사료 학습지 내용이에요. 일단은
수업이 어쨌든간 고3 수업이 수능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의 출제 경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능에서는 어쨌든간 지역적 문화의 어떤 특징들, 대표적인 유물 사진들을 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각 지역과 그 지역에 관련된 유물 사진들을 일단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있는 지도는 뭐 교과서에 있는 지도이고요.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제가 한 땀 한 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도의 가마에 신석기 시대 토기, 그리고 A부터 D에 청동기 시대의 유물을 알맞게 연결해 보자. 그래서 지역적인 어떤 위치를 파악하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지역 문화의 특징들, 신석기 문화 또는 청동기 문화의 특징들을 약간 가상의 발굴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뭐 교과서 내용이나 아니면 참고서 내용을 좀 참고해서 뭐 고고학자인 안진따이 씨가 남긴 발굴 보고서이다. 그래서 보고서 내용을 아이들이 한번 읽고 이게 분류 기호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 문화인지, 그래서 대표적인 뭐 특징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벼농사에서 뭐 땡땡땡 문화에서는 이제 재배 벽지가 발견되고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다. 뭐 허무드 문화 관련해서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시즈오카현에서는 종 모양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뭐 새끼줄 무늬가 새겨진 것이 큰 특징이다. 그래서 자료 속에서 아이들이 어떤 힌트를 찾고 관련된 문화를 연결짓는 그런 활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청동기 문화를 지나서요, 이제 국가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두 개의 주제가 있는 거죠. 선사 문화, 그리고 국가의 성립과 관련해서 사료 탐구 학습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잘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 문학 2번에 보면은 중국과 일본에서 성립된 국가의 발전 과정을 사료를 통해 이해해보자. 그래서 가나, 다라, 마 이렇게 자료를 제시를 하고요. 저는 뭐 이렇게 조금 어려운 단어들은 뭐 개념을 간단하게 적긴 하는데요. 제가 수업에서의 어떤 철학은 역사는 굉장히 개념이 어렵잖아요. 그 과거에 사용되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그 개념 하나하나에 좀 치우치게 되면은 그걸 다 설명하다 보면은 본질을 좀 잊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모르는 단어는 과감하게 넘어가라.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전체 문단의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거는 좀 진짜 모르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만 제가 설명을 하고요. 나머지 뭐 대부 나인쇼마이 등을 대방군으로 보내. 그러면은 이 나인쇼마이가 뭐 사람 이름이라는 거 대강 이제 맥락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석을 해봐라 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에 들어갈 뭐 역사 개념 좀 포괄적으로 합니다. 보통 수능에서는 자료를 제시하고 그 자료와 관련된 뭐 왕 또는 시대 이런 것들을 추론하는 문제들이 많아서요. 그 문제들을 아이들이 이제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이런 기초적인 개념들, 자료와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대 순서대로 정리하는 작업들, 무엇이 먼저 일어났는지, 나중에 일어났는지, 이게 보통 수능에서나 역사 문제에서, 역사 시험에서의 문제에서 좀 고난이도로 많이 나오잖아요. 뭐 가와 나 사이에 있는 사실, 이런 것들을 좀 고난이도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순서 배열하는 문제들, 연대기 파악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심화 탐구하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자료를 보고 자신의 생각을 좀 적는 그런 활동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확인하기는 우리가 배운 내용을 좀 확인하는 차원,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는 차원이라면 심화 탐구하기는 좀 자신의 생각, 뭐 추론을 해서 좀 적는다든지 상상을 해서 적는다든지 이런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유를 이제 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심플하죠. 이거는 오늘 한 거예요. 제가 뭐 동아시아의 신석기 문화는 그 전에 했던 수업이어서 제가 그 칠판에 한 거를 미처 찍지 못했거든요. 다행히 오늘 이제 뭐 새로운 국제질서의 확립 해서 뭐 송나라 때부터 원나라, 명나라 때까지의 수업을 이제 해가지고 급하게 찍었습니다. 학생들이 한 결과를 이런 식으로 그냥 칠판에 제가 문제를 적어줘요. 문제를 적고 이제 각 모둠에서 누가 대표로 나와서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먼저 정하진 않고요. 거의 이제 끝나갈 때쯤. 그래야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먼저 해버리면은 얘네만 이제 고생하고 나머지는 쉬잖아요. 그래서 다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름들을 이렇게 적어서 나와서 적을 수 있도록. 그래서 최대한 이제 학습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저의 수업입니다. 이번 이런 이제 사료탐구 학습을 하면서 좀 반성을 했던 점은요. 아무래도 1, 2학년 때하고는 다르게 3학년은요. 모든 수업이 다 이동 수업이에요. 마치 대학교 수업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각자의 개인 시간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학급에서 또는 그 수업에서 친구들하고 어떤 관계 맺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초반이긴 하지만 모둠에서 관계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조금 더 돈독하게. 그래서 이제 배움에서 소외된 친구들을 제가 또 살피기는 하지만 그 모둠 내에서 같이 배움을 이끌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금 돌아본 점은 탐구 해결을 위한 모둠 학습은 아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탐구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사료 탐구의 본질 있잖아요. 뭐 출처 확인이라든지 그리고 그 어조에 따른 어떤 맥락을 분석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저한테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밥처럼 편안한 수업이라고는 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면은 되게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해서 포맷을 활용해서 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학습지의 세계에서 좀 벗어나서 좀 다양한 매체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점도 같이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제 집밥처럼 소박한 사료탐구 수업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든든한, 저는 이제 청국장 한 그릇, 뚝배기 한 그릇 한 느낌의 그런 수업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전 진태 선생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저의 고3 때 수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고3 때 사실은 모든 활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부담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료라고 하는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역사 수업에 그런 유형을 선택을 해서 학생들의 상황에 맞춰 수능을 보는 친구, 보지 않는 친구,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러한 사료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과정들을 개념 확인 학습, 그다음에 심화 탐구 학습 이렇게 이끌어내는 과정이 저는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태 쌤이 뭐 화려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화려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집밥이 가지고 있는 특징, 부모님이 자식을 혹은 가족을 위해서 만드는 게 집밥이잖아요. 수업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선생님의 시선 자체가 학생들을 바라보고 그 학생에 맞춰서 고3에 대한 배려로 준비되어 있다는 점이 전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걸 들으면서 또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은 그 고3 아이들을 가지고 사료 탐구를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나름대로 단계를 설정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단계를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혹시나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또 궁금한 부분들이 좀 들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확실히 좀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나 배움이 좀 느린 학생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모둠 활동하는 시간이 좀 길잖아요.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래서 학습자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도 너 정도면은 그래도 1번, 2-1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2-2번은 너가 한번 책임지고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한두 문제 정도는 아이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 그 동아시아 사반에 이제 헬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보디빌딩 대회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거의 강의할 때는 거의 이제 숙면 모드예요. 그래도 이제 모둠 활동할 때는 이거 하나만큼은 좀 친구들한테 물어서라도 그래서 하나 정도는 좀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멋있네요. 어쨌든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났을 때는 보디빌더 하는 친구도 무언가 하나는 남았다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저 좀 개인적으로 부러웠던 게 활동 수업을 하고 나면 어쩔 때는 너무 재미만 추구한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재미라는 건 웃음도 있지만 그 공부를 통해서 느끼는 그런 맛 같은 게 있잖아요. 집밥의 맛처럼. 안지태 선생님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 저는 이게 좀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 함께 있는 배움들의 역사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저는 고3 교실에서 사료를 가지고 이렇게 모둠 수업을 시도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용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수업 잘 봤고요.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사료 학습을 할 때 애들이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사료 학습을 할 때 흥미를 많이 잃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신 말씀 되게 인상적이게 공감하면서 들었고, 저는 사료를 주로 해서 이제 수업을 구성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꼭 필요한 그런 사료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애들의 말로 좀 많이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만 했지 사료를 이렇게 주로 수업을 할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중학교도 근무를 하셨고 또 고3 말고도 이제 또 다양하게 역사나 한국사 수업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 동아시아사 선사문화 관련된 부분 말고도 혹시 사료를 가지고 수업을 하셨을 때 조금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좀 더 인상 깊었다 하는 그런 수업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게 오늘 한 거거든요. 오늘 지금 현재 날짜가 4월 7일이죠. 네, 4월 7일 날 이제 송나라에서부터 이제 명나라까지의 수업을 하고 나서 사료 탐구를 했는데요. 뭐 학습지를 지금 당장 보여드려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네네. 잠시만요. 근데 저는 강의할 때보다 학생들이 모든별 사료 탐구할 때가 더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할 때는 거의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거의 멍해 있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한데 사료 탐구할 때는 그래도 자기들이 직접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그 시간이 더 기다려지는 그런 수업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죽을라 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힘들어서. 네, 그런 학생들도 있긴 있는데 자, 잠시만요. 조금 오늘 인상 깊었던 거는요. 제가 좀 어려운 문제를 좀 내봤습니다. 여기 이제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해서 했고요. 이거 끊기네요. 네. 좀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모둠 활동을 하는 것은 개인이 풀 수 없을 정도로 개인이 조금 버거워할 정도의 난이도여야 한다. 혼자서 할 수 있으면은 그건 모둠 활동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를 자꾸 찾다 보니까 나중에는 임용시험 문제같이 찾게 되더라고요. 이게 임용시험 문제였어요. 중등 역사교사 임용시험 문제였는데 근데 딱 보니까 저희가 배웠던 내용이고 그리고 수업 때 설명했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 하나. 그래서 뭐 화폐, 원나라 화폐, 뭐 명칭 쓰는 거 이거 정도는 아이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취한저우 해상무역을 관리하던 기관, 시박사 이런 거는 아이들이 이제 하고 이제 기관을 설치한 이유 이건 자료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쓸 것 같았어요.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해외 무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실박사를 설치하였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이거는 넣어서 그렇게 쓰지 말고 자료를 통해서 한번 추측해 봐라. 하니까 이제 아이들끼리 조금 약간 인지적 좀 혼동이 생기더니 그래도 나름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다 칠판에 적고 공유를 한 뒤에 아이들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였어. 중등학교 너네 역사 선생님 시험 볼 때 나오는 문제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 스스로도 되게 놀라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냈구나. 그래서 좀 저는 아이들한테 좀 어려운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은 어떻게든 이제 해결이 된다. 뭐 우당탕탕탕탕 하면서 이제 어떻게든 가면은 나중엔 해결이 된다. 이럴 때 좀 약간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진태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역사 수업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그리고 또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료탐구를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그 단계별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시도해보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런지 조금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안진태 선생님 너무나 감사합니다.